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다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건강에는 육체적인 면도 있지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MSM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MSM과 같이 먹으면 어떤 특정 질병에 어떤 조합으로 먹으면 좋을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질문들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루에 3알씩 먹는데도 몸이 너무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가 와요. 근데 이거는 약간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MSM을 먹으면 몸이 굉장히 혈액순환이 잘 되고 저용량에도 뜨거워지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원래 열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용량을 좀 적게 드시고, 아니면 글루타치온이나 알파리포산 같은 다른 종류의 황을 공급하는 아세틸시스테인도 있고 사메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죠. 이런 종류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몸이 좀 차다거나 염증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은 MSM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니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좀 뜨거운 상태거든요. 오늘 한 10g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조금 몸이 덥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어느 정도는 가이드 해드리지만 본인이 드셔보시고 편한 농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MSM을 먹으면 두통이 생깁니다. 이게 해독 증상인가요? 아니면 부작용인가요? 이 식이유형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가끔 과민 반응, 그러니까 두통이라든지 열이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통이 오시는 분들은 용량을 작게 낮춰가지고 좀 드셔보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은 해독하는 것을 다른 종류의 보조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MSM을 고용량으로 먹으면 당연히 해독 반응이 일어나죠. 몸에서 해독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이제 황 성분인데 그 황을 공급해 주니까 해독이 활발하게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몸에 있는 독소들 반응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커피 관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들마다 빨리 그걸 해독하기 위한 방법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그런 몸에 있는 독소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불편한 증상 같은 것들도 확연히 줄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먹으면 잠이 안 올 수 있는 거, 그거는 에너지가 너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전 시간에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질문이 식물성 MSM이 좋나요? 아니면 합성 MSM이 좋나요? 이런 질문이 많으셨는데 정답은 뭐냐면 식물성 MSM이나 합성 MSM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SM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식물성과 합성이 있는데 옥수수, 사탕수수, 석유 이런 데서 아니면 나무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합성이냐 식물성이냐를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MSM 되기 전에 DMSO라고 하는 물질로 증류를 해가지고 불순물이나 중금속을 제거해서 추출을 하는데 그 순도가 중요합니다. 순도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타민C처럼 천연이냐 합성이냐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순도가 중요하고 어디서 뽑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증류할 때, 가공할 때 불순물을 빼내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크게 분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물어보세요. MSM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MSM은 영어로 하면은 메틸, 설포닐, 메탄의 약자인데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그냥 MSM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굉장히 멀리 있는 새로 등장한 영양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연에 존재해요. MSM은 바닷물에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물속에도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황온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통증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유황온천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닷물이나 이렇게 물속에 존재하는 무기질의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물속에 있으면 조류도 먹고 박테리아도 먹고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섭취를 하죠. 그리고 일부러 유황을 많이 먹인 유황오리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억지로 복용을 시키지 않으면은 먹어서 몸에 이렇게 쌓이는 유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MSM은 증발이 돼가지고 하늘로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가 돼서 내리기도 해요. 진짜 맞는 비에 MSM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땅으로도 스며들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순환하는 건데 자연계에는 유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현대 사람들이 몸에 독소가 많다 보니까
이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황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제해서 황만 먹게 되는 거죠. 만드는 방법은 소나무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종이 만드는 펄프 공장 비슷한 그런 방법이 있고, 메탄올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석유, 석탄, 뭐 옥수수, 뭐 사탕수수 이런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MSM은 열에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MSM을 이제 만들 때 온도가 한 1700도, 18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일상에 밥하는 그 온도는 1700도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열에 의해서 분해되는 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MSM에서 오는 질문들이었고요. 한 가지 더 하면은 임산부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임산부 영양소 섭취를 할 때는 물론 아기가 있어서 더 많은 용량의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임산부는 해독을 강화시키는 단식이나 고용량 요오드나 해독을 하는 MSM이나 이런 거를 좀 고용량으로 먹으면 지방세포든 장기에 숨어있던 독소들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신할 때는 독소가 많이 혈액 안으로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출산을 할 때 아기 몸속으로 그 독소가 갑니다. 엄마 몸에 있는 독소의 한 3분의 1가량이 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 때는 고용량으로 먹지 말고 기본적인 용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해독에 효과가 있는 다른 영양소에도 다 사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에센셜 오일이나 글루타치온이나 MSM이나 강력하게 이제 단식을 해버려도 해독 반응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임신 때는 좀 조심하셔라.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Q&A를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 나한테 잘 맞는다면 건강상의 혜택, 해독이나 염증, 뇌 기능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근육도 생성되는 이런 좋은 효과들을 볼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